자, 이번엔 이제 소문항 2번, 논제 2번이 될 거고요. 요게 요 세 문제 중에서 가장 배점도 높고 어렵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의논술 6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고, 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을 보시더라도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M을 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답안지를 쫓아가시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잖아.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과연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필연성, 그걸 느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선생님한테 그냥 이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기하,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와 그 다음에 대수. 여기서 말하는 기하는 그 단원, 기하 단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도형이죠. 그러니까 도형과 대수. 즉, 수화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답안지를 구성해 주셔야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 fx는 x의 m승. 자, 그냥 m은 양수 정도로 할게요. 자, fx는 x의 m승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멱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배울 것 같아요. x의 m승, 이런 함수를 우리가 멱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 함수는 어떤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보세요. 선생님, 이거 다함수 아닌가요? 1 대입하면 1차, 2 대입하면 2차, 3 대입하면 3차, 이거 다함수 아닌가요?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m이 양수라고 돼 있지 m이 자연수란 말이 없는데, 즉 0.3, 1.57, 4.968 이런 것들도 다 된다는 뜻 아닌가요? 따라서 다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함수를 보통 이제 우리가 멱함수라고 하는데, 멱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0 대입해 보세요. 0 돼요. 1 대입해 보세요. 1 돼요. 모든 멱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반드시 이 점과 이 점을 지납니다. 이 두 개의 점을 지난다는 거죠. 지나는 거고요. 가령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얘기했죠. m이 1이면 fx는 x니까 얘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m이 1일 때예요. 그 다음 m에다 얘들아 2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x의 제곱이 되니까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얘들아 m이 2일 때예요. 그 다음 m이 3일 때는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니까 얘들아 이렇게 올라올 텐데 0과 1 사이에서는 2차 함수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죠. 요게 m이 3일 때예요. 즉 n값이 1을 초과해서 m값이 1보다 클 때, m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지면서 어차피 원점은 지나고, 어차피 얘들아 1,1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x축에 붙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반대로 2분의 1 대입해 볼까요? 2분의 1 대입하면 얘들아 뉴턴인데 1학년 때 배웠던 무리함수죠. 자, 요게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요. m이 3분의 1일 때는요. 3분의 1 때는 얘들아, m이 3일 때의 역함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은 어차피 양수예요. m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m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y축에 붙습니다. 그래프는 점점점 y축에 가까운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몇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2차 함수, 3차 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 다음에 3분의 1승은 얘들아 3차 함수의 역함수.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드린 건데 그럼 얘들아 자 정리해야 될 특징이 뭐라고요? 0,0을 지난다. 1,1을 지난다. 그 다음 m값이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다. m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어차피 그래프를 아무리 그려봤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려져요? 0과 1 사이에 그려져요. 즉 주어진 함수의 치역은 x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면 주어진 함수의 치역도 0과 1 사이가 됩니다. 자, 요게 얘들아 몇 함수의 특징이에요. 이게 몇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론 얘들아 좀 정확하게 얘들아 논증하고 싶다면 미분해 보시면 돼요. 살짝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분하면 얘들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보세요. m은 얘들아 0보다 커 양수요. 그 다음 x는요 0과 1 사이야. 0과 1 사이고 얘들아 어찌되었건 얘들아 m이 1보다 크면 뭐 어찌되었건 뭐 약간 다항함수 필이 날 거고요. m이 1보다 작으면 어찌되었건 얘들아 뭐가 돼요? 분수가 되겠네. 지수가 음수가 되니까 분수함수가 될 텐데 어찌되었건 얘들아 0과 1 사이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항상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양수가 돼서 양수하고 양수 곱하면 양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몇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뭐한다? 계속해서 증가한다. 어떤 그래프를 선택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뭐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한 번만 더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m은 양수인데 m-1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몰라? m이 양수야. 그럼 m은 1보다 커 작아?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1을 경계해서 내가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1보다 클 때,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다시요. m-2인데 m이 2보다 크면 약간 다항함수의 느낌이 날 것 같고요. m이 2보다 작으면 분수함수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역시 또 얘를 보고도 이거 m은 1을 경계해서 이거 내가 쪼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다항함수 느낌과 분수함수의 느낌은 좀 다르니까. 내 말 이해 갈까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감을 잡으셨다면 선생님 m은 양수예요. 0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m은 1을 경계로 해서 뭔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1을 경계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 m은 1을 경계로 해서 다시 왼쪽과 오른쪽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오케이,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건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고등학생 중에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거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일 때, 1과 2 사이에 있을 때, 2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눠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사실 굉장히 잘 푼 거예요. 굉장히 잘 푼 건데 아무튼 자, 요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 내가 그려야 되나? 저걸 내가 그려야 되나? m은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누구죠? 자, 얘가 파트너예요. 그 다음 문제에서 얘들아 x의 범위는 어떻게 줬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두 개의 함수 중에서 얘들아 gx는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끝낸 함수예요. gx는 얘들아 딱 보는 순간 선생님 저거 반원 아닌가요? 저거 반원 아닌가요? 이게 왜 반원이지? 아직도 모르면 안 돼.
gx를 잠깐만 y라고 놔볼까? y라고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을 넘길까요? 1을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1을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을 넘기면 해석하면 중심이 얼마? 0,1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1입니다. 원인데 선생님 원인가요? 아니죠. 제곱을 하는 바람에 원이 됐고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얘들아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만약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위쪽 반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래쪽 반원.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심이 0,1 중심이 0,1이요. 그리고 반지름이 1인 반원, 원. 이런 원이 있을 텐데 위쪽 반원 버리고 아래쪽 반원. 요만큼. 그런데 다 그리지 말고 0과 1 사이. 다 그리지 말고 0과 1 사이만 그리래. 따라서 얘들아 선생님 4분원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4분원이 그려지는구나. 자, 요게 바로 얘들아 누구의 그래프예요? 요 하얀색 그래프가 얘들아 gx의 그래프예요. 그림을 그렸어. 그 말이 얘들아 뭐야? 내가 이걸 도형으로, 즉 기하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fx를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건 얘들아 반원이 4분원이고요. 원점 지나가고요. 1 대입하면 1 나와요. 1 대입하면 1 나오거든요. 그러면 난 이거 그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확실한 거 0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 정리했어요. 몇 함수는 항상 원점과 원점을 지나가. 0 대입하면 0이잖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 지나가. 여기 지나가고요. 그 다음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x에다가 1 대입하면 n분의 1 나오네. n분의 1은 얘들아 1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거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 요 점을 지나가는 함수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와 gx가 0과 1 사이에서 fx와 gx가 딱 한 번 만났으면 좋겠대요. 이게 문제야. 0과 1 사이에서 fx하고 gx가 딱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어떡하지? fx가 얘들아 무조건 어딜 지나요? 원점 지나요. 벌써 만나버렸는데? 아니 gx는 4분원. 그 다음에 얘는 아직 그리지 않았지만 0 대입하면 0 되니까 여기서 만나버렸어. 그럼 얘들아 교점이 생겨버렸는데 몇 번 만나야 되는데? 한 번 만나야 되는데 벌써 만나버렸어. 그럼 얘들아 뭐야? 0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즉 0 빼고 0 빼고 얘들아 나머지 부분에서 fx와 gx가 만나지 않을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느낌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점이란 얘기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은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미분해 보지 않을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저거? 미분하면 얘들아, x의 n-1승 될 거야. 그런데 얘들아, 0과 1 사이, 0과 1 사이의 값 대입하면 이거 당연히 무슨 수죠? 증가해요. 이거 당연히 증가해요.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자,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0과 1 사이를 대입하게 되면 어찌되었건 얘는 지수 표현이니까 양수예요. 문제는 m이 1이면 0, m이 1보다 크면 양수, m이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돼요. 따라서 얘들아 어쩔 수 없이 얘들아 n값에 따라서 범위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좋아요. 첫 번째. 자, m은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1보다 작을 때요. 1보다 작을 때야. 그럼 여기 볼게. 어떻게 돼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 이건 양수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 이거 음수 나오는데 그럽니다. 이계도 함수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함수 fx가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원점 지나가. 그리고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 1 대입해보세요. 함수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n분의 1 나올 거야. 그런데 m이 얘들아 1보다 커 작어? 작어. 분모가 분자보다 작아. 작으면 이 값은 1보다 크죠.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1보다 큰 값이 나와. 1 대입했을 때 1보다 큰 값이 나와. 그러면 원점 지나가고요. 2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대답해줘. 교점이 얘들아 몇 개 나와요? 딱 한 개 나오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딱 한 번 만났으니까. 따라서 일단 답이 일단 나왔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 m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 0과 1 사이는 오케이.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이 얼마일 때 이제 1일 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m이 1일 때 볼 거야. 그럼 얘들아 볼게. m이 1이면 이건 얘들아 뭐 굳이 얘네한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함수 fx에다 m에다 1 넣고 1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1차 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y는 x니까 요 점 지나갈 거고요.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이죠. 이게 바로 얘들아 fx가 될 것 같은데 교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아 너는 교점이 2개 나와. 그래서 얘들아 m은 1은 탈락입니다. 답지에다 얘들아 m은 1 이렇게 x 쓰시면 안 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m이 1보다 커요. m이 1보다 커요.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m이 1보다 커요. 그러면 보자. 선생님. 도함수는요. n값과 관계없이 양수였고요. 이게 도함수 다시 볼게요. 이게 얘들아 이게 도함수였는데 이건 얘들아 어차피 양수였어요. m이 1보다 커요. 그럼 이것도 양수요. 이게 도함수가 양수가 나오네? 이게 도함수가 양수가 나오면 주어진 함수는 어디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 아까 1 대입하니까 얼마였죠? n분의 1 나왔었잖아. 맞아 얘들아? 근데 보세요. m이 커, 1이 커, m이 커. 분모가 분자보다 커. 그럼 이 전체 값은 1보다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그럼 여기 볼게요. 선생님 1을 대입하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원점 지나가고요. 2점 지나가. 그런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아래로 볼록이래요.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렇다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교점이 몇 개 나와요? 1개 나오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원점 지나가고 2점 지나가고 아래로 볼록 다 만족했잖아. 그땐 얘가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죠. 여기서 또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내 말 이해 갈까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내가 좀 교점을 나눠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림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하로 접근이 안 돼.
그럼 항상 얘기했어요. 기하와 배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도형으로 열심히 풀다가 막혔어. 그럼 산수로 푸셔야 되고요. 산수로 풀다가 막혔어. 그럼 다시 얘들아 도형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얘들아 우리는 뭐를 풀고 있는 중이었죠? 0보다 크고 1 이하인 범위에서 fx와 gx가 만나지 않을 조건을 우린 찾고 있는 중이에요. 만나지 않을 조건을 우린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이 설명 지금 이해 가실까요? 좋아요. 그러면 교점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 함수 fx와 함수 gx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립하겠다는 거야. 교점이니까.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fx가 뭐였죠? 나 gx를 여기다 넘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수능 공부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면 얘들아 이름을 붙여주세요. 라 하자. 도형으로 못 풀겠어.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산수로 풀 거야. 대수로 푼다는 건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좋습니다. 지금 이걸 나보고 풀라는 얘기구나. 네,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잠깐만 선생님 조금 아마 대학교 답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양대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 근데 뭐 꼭 그렇게 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편한 걸로 가고 싶거든요. 조금 편한 걸로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학교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을 이해하시고요.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x와 gx가 같아. 그래? 그럼 fx가 뭐였어? n분의 1. gx는 뭐였어? 이걸 나보고 풀라고? 나보고 풀라고. 무리함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반원 감당하기 힘들면 어떡하지? 제곱할게. 1 넘기고요. 1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얘가 루트만 남았는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다행스럽게 하나는 지워지네. 1은 지워지고요. 그 다음 m제곱분의 1이 눈에 거슬려. 양변에 m제곱 곱할게요. 양변에 m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m제곱 곱한 다음에 넘기면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러면 자, x가 2m, x가 m, x가 제곱. 그래서 얘들아 묶을 수 있어. A. 다항식, 대수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얘들아 인수분해거든요. 그럼 얘들아 묶고 싶어. 묶어내고 싶거든. 그럼 얘들아 몇 개로 묶을 수 있죠 지금? 몇 개로 묶고 싶어 얘들아? 일단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로 묶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거죠. x로 묶을 수 x 하나로 묶을래? x 두 개로 묶을래? 선생님, m이 1보다 커요. 뭐 예를 들어서 1.3 생각해 보세요. 1.3. 여기는 1.3, 여기는 2. 그럼 얘가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건 얘가 몇 개예요? 1.3, 즉 m개를 묶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1보다 커. 근데 m이 얘들아 예를 들어서 3이야. 3이면 그땐 얘들아 3개, 2개. 몇 개를 묶을 수 있죠? 2개를 묶을 수 있죠. 그래서 경우가 나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경우를 또 나눠야 돼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 갈게요. m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다시 m이 2일 때. 그 다음에 풀어보시면 m이 2일 때는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2 이상으로 그냥 푸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일 때 원래 구분해서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m이 2일 때 2보다 클 때 따로따로 푼 다음에 똑같은 결과네? 라고 하면 합치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갈까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m이 얘들아 1점 얼마야? 그땐 얘들아 두 개로 못 묶어요. 하나로 묶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얘들아 x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m이 얘들아 2보다 작아요. 여기는 2고 얘들아 얘는 m이니까 그럼 얘부터 쓸게요. x 하나 묶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 얘들아 하나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게 얘들아 m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고요. 그 다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m이 2보다 크니까 두 개까지 묶을 수 있는데 2n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두 개나 묶으면 m제곱이요. 자, 하나로 묶었고요. 이때는 두 개까지 묶을 수 있어서 두 개까지 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0이 나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거죠. 무슨 점에서 만난다? 원점에서 만나니까 교점 하나는 이미 나왔어. 그러면 문제는 뭐야? 요 식이 얘들아 0과 어디 있어요? 얘와 얘 사이에서 더 이상 얘들아 얘가 실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즉 교점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 뜻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0 나왔어. 0 나왔어. 원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 그러면 요식이 0이 되는 순간이 더 이상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지금 우리 보통 이제 판단해 줄래?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자, 이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0이 안 돼야 되는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왜? 이미 0이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먼저 고민하겠죠?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고민할 거고요. 잠깐만 볼게요. 자,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난 궁금해. 그러면 양변을 m제곱으로 나눌게요. m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다시 두 개를 쪼갤게요.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얘 넘겨서 이렇게 됐을까요? 됐어요. 그럼 이제 질문. 선생님, 아까 우리 몇 함수 할 때 배웠는데 몇 함수 할 때 배웠어요. 몇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나온다고요? 0과 1 사이가 나와요.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나온다고요? 0과 1 사이가 나오는데 0은 대입할 수 없어요. 대입할 수 없으니까 이 값은 이런 값이 나와요. 그 다음 m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m이 어디 있어? 2보다 크거나 같아. m이 2면 1일 거고요. m이 2보다 커지면 얘는 1보다 작아져요. 따라서 이 값은 역시 1 이하가 될 거예요. 1 이하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곱하면 그 값은 1 이하가 될 거라는 거죠. 위에 있는 식은요. 일단 1이 있어요. 그 다음 모든 얘다 지수 표현은 양수예요. 0과 1 대입해 보시면 양수예요. 그 다음 제곱분의 1이니까 이것도 양수예요. 그럼 동생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위에 있는 식은요. 1에다가 양수를 더했어요. 1에다 양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식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럼 질문.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를 지금 조사하는 거야.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 근데 얘는 1보다 큰 애야. 얘는 아무리 커봤자 1 이하야. 그럼 둘은 같아질 수 없죠.
둘이 같아질 수 없다는 건 이 방정식. 바꿔 말하면 이 방정식 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그럼 해는 딱 누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0.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죠? 해는 누구만 있었으면 좋겠다. 0만 있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답이 m이 2 이상이 되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설명 이해 갈까? 오케이. 진짜 어려운 건 여기에요. 선생님 얘처럼 적당히 두 개를 적당히 쪼개서 판단할 수 없을까요? 그 판단이 잘 안 돼요. 판단이 안 되면 이제 마지막 보루는 뭐예요? 얘한테 이름을 붙이자. hx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지금이 어떤 때였죠? 1과 2 사이일 때요. 요거는 다 필기하셨을 거고 이해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0은 벌써 답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얘 hx라고 부를까요? hx는 2n-1 더하기 m제곱 x 마이너스 2n. 자, 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근이 없으면 답이 될 거고요. 근이 있으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일단 0 한번 넣어볼까요? 선생님 0은 못 넣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한번 넣어본 거야.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0 나와요. 1 넣어볼까요?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m제곱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m이 1보다 커. m에서 1을 빼면 양수를 제곱했어. 양수예요. 그러면 hx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았죠? 원점 지나가고요. 1일 때 얘들아 어떻게 돼요? m-1의 제곱이라고 하는 양수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hx는요. 얘에서 여기로 갈 때 만약에 이렇게 가면 0 빼놓고 나면 교점 있어 없어? 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답일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있던 샤프한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얘들아 0 빼놓고 나서도 얘들아 오른쪽에서 축과 뭐해? 맞나? 그럼 실근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답이 될 수 없겠네. 그럼 이걸까?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 하겠어. 그럼 우리는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hx를 미분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어려워. 이 문제 어려워요. 자, 얘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2n-1 x에 2n-2생. 그 다음 미분하면 m제곱.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m n-1 x에 n-2.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얘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얘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야.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가 어렵다고요. 이거의 부호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물론 얘들아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요 범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 m은 1보다 커. 그걸 제곱했으니까 얘는 무슨 수예요? 이게 양수야. 그 다음 m이 1보다 커. 그걸 2배하고 1을 뺐어. 이거 양수인데. 그 다음 0과 1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 0과 1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 얘는 뭐지? 0과 1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 얘 양수인데. 양수 더하니까 양수인데. 문제는 m 양수인데. m이 1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이거 양수인데. 2도 양수인데. 그럼 이거 양수인데. 양수에서 양수를 빼. 그럼 뭐야? 양수에서 양수를 빼봐.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모르지. 몰라. 선생님, 제가 여기서 부호가 막혔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떡하지? 부호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양수면
도함수가 양수면 계속 증가한다는 거니까 첫 번째 그림일 거예요. 만약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땐 얘들아 이렇게 돼서 얘들아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지? 라고 했을 때 자, 주어진 도함수의 0에서의 우 극한을 구해보는 거죠. 주어진 도함수의 0에서의 원점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이거를 조사하는 거야. 물론 얘들아 이게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답안제 쓰실 때는 이거 보통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잖아. 답안제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그때 도함수는 어떻게 돼? 이걸 조사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렵습니다. 경험하고 여러분 거로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0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고? 자, 여기 볼게. 이거 양수야. 근데 얘들아, 이 x에다 얘들아 뭐라고요? 점점점 0에 가까운 수, 거의 0 같은 걸 대입해. 그럼 얘들아 이 값은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요. 얘 0으로 가요. 그 다음 x가 0으로 가거나 말거나 m제곱은 그냥 m제곱이죠. 양수 있어요. 그 다음 얘 판단해 보세요. 마이너스 있죠? 양수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x의 n-2승인데 여기 보세요. m이 커, 2가 커. 2가 커. 그러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지수가 음수면 이거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어떻게 써주는 게 매너야? 분수로 써주는 게 매너 아닌가? 대신 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다 써도 똑같은 식인데 판단해봐. 위에는 얘들아 어찌됐건 숫자야. 그런데 x가 점점 작아져. 0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분수가 있는데 분자는 고정된 상수. 분모가 점점 작아져.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만 점점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무한히 커질 거야. 그럼 봐봐. 맨 앞에 거 0으로 가. 그 다음 어떤 숫자 있어. 근데 빼래. 누구를 빼래? 무한대를 빼래. 볼 것도 없이 얘들아 이 결과는 뭐가 돼? 어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한대를 빼라고 돼 있어.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겠죠. 내 말 이해 가실까요?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주어진 그래프가 있는데요. h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다가왔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대요. 다시 뭐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올라가니까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0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래야지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무슨 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그럼 얘들아 무슨 얘기야? 원점에서 일단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일단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hx는 연속함수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값의 정리죠? 사이값의 정리죠. 내 말 이해 갈까? 이게 사이값의 정리죠. 그러면 0 빼놓고 나서도 그래프하고 또 만나죠. 그럼 또 다른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설명 이해 갈까? 그래서 답지에다가 막 이렇게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음수이므로 주어진 함수 hx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는 그러한 a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선생님, 아니 내려가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만 봐주세요. a를 대입하니까 음수, 1을 대입하니까 양수, 함수, 연속함수. 그럼 무슨 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주어진 함수 hx는 a와 1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맞죠? 사이값의 정리.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걸 다 서술하셔야 돼요. 그러면 0 말고도 또 다른 실근이 존재하니까 0밖에 교점이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건의 모순이죠. 그래서 너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이해가요?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영상을 멈춰 놓으신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고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풀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얘기했지만 2024 모의 논술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럼 답은 결국 뭐예요? 답에 요때가 답이었죠. 또 답지에 얘들아 오하라고 쓰지 마시고 또는 이라고 쓰셔야 돼요. 또는 얘들아 뭐가 답이었죠? M이 얘들아 지웠나? M이 얘들아 누구보다 클 때 2 이상일 때 맞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M의 범위는 두 군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의논술이고요. 어차피 미적분에서 이런 비슷한 역함수를 이용한 그러한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곧잘 나오니까 처음에 정리해드렸던 역함수의 성질은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프와 식을 계속 오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갈까요? 오케이? 고생했어.